3050何万みたいななってるこいつで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단기간에 3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30대 여성 트레이더의 이름은 피아나입니다. 그녀는 볼린저 밴드 단 하나로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녀는 하루 중 딱 한 번 가장 확률이 높은 타점만 노려서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단돈 300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 잔고는 3054만 2천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로 골드 같은 원자재나 환율과 같은 통화 선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세는 4시간 봉으로 보면서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5분 봉과 같은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정교한 타점을 잡았죠. 그리고 타점이 나와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을 주로 잡았으며 손익비는 1대 1.5 수준으로 짧은 매매를 지향했습니다. 타점에 진입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골드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ほらもう29万とかプラスだよ今。40万30万45万プラス。5分も経ってないですよね。立ってないね。ギュイーンって伸びてってるので、だからこの場合何に注意するかっていうと、これ 200SMA の次当たるとしたら20のこの SMA のセンターバンドじゃん。でこれに当たった時にまたどうするのかっていうのを、これ今こうスキャルピングなので、75万のプラスになってます。やったー。だけどほら100万超えた。ほら今センターバンド当たってる。5分も経ってないよ。10分ぐらいか。10分で今、ほら3174万2222円。すごい。120万の利確できました。やばす3%ぐらいなんだけど、1回のトレードで 3% っていうのを取っていければ、まあ別に全然めっちゃこうやって増やしていけるじゃん。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하루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피아나의 더블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피아나의 볼린저 밴드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피아나는 트레이딩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했을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 단 2개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탑 트레이더부터 일반 개미 투자자들까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죠. 먼저 볼린저 밴드의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 버튼을 클릭 후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차트에 적용해주면 지금처럼 3개의 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선이 바로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에는 일반적으로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최근 20개의 캔들 가격 평균이 이 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피아나는 이 중심선을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중요한 기준선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25万プラス。陽線がギュイーンって伸びてってるので、だからこの場合何に注意するかっていうと、これ今ダブルボリンジャーバンドの真ん中がここに支えられてこういってるじゃん。これ上下をしながらだけど、次当たるとしたら20のこの SMA のセンターバンドじゃん。 그래서 이 중심선은 단순한 보조선이 아니라 시장의 평균 가격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선 위에 머무는지 아래에 머무는지에 따라 시장의 성격을 판단했고, 단순히 상단이나 하단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의 유리함을 따졌다는 거죠. 이제 위아래에 있는 2개의 선을 보겠습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로 계산됩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밴드는 넓어지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밴드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즉 상단 밴드는 평균 대비 가격이 과하게 위로 치우쳐져 있는 구간을, 하단 밴드는 평균 대비 과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구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상단 밴드를 보면 비싸다, 하단 밴드를 보면 싸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캔들은 약 95.44%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이 두 선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사용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데이터의 약 95% 이상이 평균을 중심으로 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격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단과 하단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위로도 튀고 아래로도 흔들립니다. 장중에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죠. 하지만 그런 흔들림이 아무리 반복돼도 평균 가격 자체는 갑자기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중심선, 즉 20일 이동평균을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このリスクリワード比っていうのを見るじゃん。で、これは買いのパターンの場合なんだけど、そこで、負けた時に、どれぐらいの損失になるよねっていう tips 数っていうのを見て、で、あればこれぐらいの金額だよね、みたいな感じでエントリーをしています。なのであればほら、もう29万とかプラスだよ今。40万、30万、45万。そんなにプラスなんですか？待ってください。5分も経ってないですよね。経ってないね。そこまで影響ないんですが、ここもダブルボトムみたいになってるじゃん。 이제 더블 볼린저 밴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차트에 더블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주기 위해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볼린저 밴드를 2번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길이는 기본값 20으로 그대로 두고 표준 편차는 0.5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모습 탭에서 모든 선을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3으로 변경해주고 모습 탭에서 중심선인 베이시스를 체크 해제해주고 나머지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는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심선입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에서 중심선은 22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선은 단순히 가격의 평균을 보여주는 선이 아니라 현재 추세의 기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표준 편차 0.5로 설정된 내부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밴드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변동성이 매우 낮고 시장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스프링을 꾹 눌러놓은 상태처럼 언제든지 한쪽 방향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준 편차 3으로 설정된 외부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평소에는 쉽게 닿지 않습니다. 가격이 이 영역까지 도달했다는 건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고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외부 밴드는 큰 변동성, 과열 구간, 혹은 추세의 마지막 힘을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선입니다. 만약 표준 편차 3으로 된 외부 밴드 하단에 가격이 닿았고 추세를 알려주는 202평선이 우상향하면서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그 자리는 매수 타점을 잡기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아나는 특히 외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쌍바닥과 같은 차트 패턴이 동시에 출현했을 때는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で、もう一回リターンムーブっていうのを待って、ここからエントリーをしてるんですよ。かつ、今この 200SMA に上がったところで一回利確をしたんですけど、 1分足なので、そこまで影響ないんですが、ここもダブルボトムみたいになってるじゃん。 그리고 피아나는 더블 밴드 외부 밴드 상단에서는 강력한 저항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더블탑 패턴 같은 강력한 고점 패턴과 동시에 나올 때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私の利確ターゲットってダブルトップ始まったであろうところなんですよ。つまりこの白い線、ここにタッチしてここからエントリーをしてるんですよ。 이제 더블 볼린저 밴드를 실제 차트에서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들이 파란색 내부 밴드 안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구간은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못하고 눌려있는 전형적인 횡보 구간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억지로 방향을 예측해서 매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 기준에서는 이런 구간은 관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캔들이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수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포지션 위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또 하나, 캔들이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평균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시장의 중심 가격보다 계속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도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더블 볼린저 밴드를 실제 매매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는 대부분의 코인, 주식, 해외 선물 자산에서 활용 가능하고 5분봉, 15분봉, 1시간봉의 타임 프레임에서 잘 맞습니다.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상하단 밴드 사이에서 충분히 횡보를 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위아래로 흔들리긴 하지만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 안에서 계속 눌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횡보 구간의 상단 고점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애매하게 꼬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캔들 몸통 기준으로 돌파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절선은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 아래에 설정합니다. 이 선이 무너졌다는 건 돌파가 실패했고 다시 횡보 혹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익절은 손절폭을 기준으로 최소 2배 이상의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해줍니다. 이번엔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캔들이 상하단 밴드 사이에서 횡보하면 역시 기다립니다. 그러다 가격이 횡보 구간의 하단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 역시 꼬리 이탈이 아니라 몸통 기준 이탈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손절선은 파란색 상단 밴드 위에 설정합니다. 가격이 다시 그 위로 올라온다면 하락 돌파는 실패한 걸로 판단하고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익절 역시 동일하게 손절 대비 2배 이상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매매법, 더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추세 추종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특히 시장에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이른바 강한 추세장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진입 방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내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정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는 가격이 한 번에 계속 오르기보다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횡보 구간이 나옵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내부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아래로는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건 추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조정 횡보 구간을 다시 위쪽으로 상승 돌파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매수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손절은 횡보 구간의 저점 바로 아래에 설정합니다. 이 저점이 무너졌다는 건 추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손절합니다. 익절은 손절폭을 기준으로 손익비 2대1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의 매도 포지션 진입 방법입니다. 원리는 상승과 완전히 대칭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숏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락 추세 중에서도 역시 일시적인 횡보, 즉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내부 볼린저 밴드 하단선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하락 추세가 약해졌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횡보 구간을 아래쪽으로 다시 하향 이탈하는 순간 그 자리가 매도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손절은 횡보 구간의 고점 바로 위에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2대1 이상에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 추세 추종 매매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억지로 바닥이나 고점을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만 반복해서 공략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매매법,
더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N자 패턴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자 패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은 흔히 1, 2, 3 패턴이라고도 불리는데 추세가 진행되는 도중에 되돌림 조정이 나온 뒤 다시 추세가 강화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상승 N자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추세의 첫 번째 추진 파동입니다. 그 다음 가격은 한 번에 계속 오르지 않고 3번 지점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정의 저점, 즉 3번 지점이 반드시 1번 지점보다 높게 형성돼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이전 저점은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고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이었던 2번 지점을 상승 돌파하는 순간 비로소 상승 N자 패턴이 완성됩니다. 이때가 바로 추세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지점이고 매수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타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락 N자 패턴입니다. 구조는 완전히 반대지만 논리는 동일합니다.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강한 하락이 먼저 나옵니다. 이후 가격은 3번 지점까지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는데 이때 중요한 조건은 3번 지점의 고점이 1번 지점보다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 시장의 주도권이 여전히 매도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2번 지점을 하향 돌파하면 그 순간 하락 N자 패턴이 완성됩니다. 이 지점은 하락 추세가 재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진입 타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블 볼린저 밴드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상승 N자 패턴의 경우 조정 구간인 3번 지점에서 가격이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강한 필터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하락 N자 패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 구간에서 가격이 내부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지를 체크합니다. 피아나는 이 N자형 더블 볼린저 매매에서 승률을 더 올리기 위해 차트 패턴과 200일 이평선을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ダブルボリンジャーバンドと 200SMA を使うっていう手法今はこれが例えばなんですけど、ここが下りの最後の仕上げだったり戻りだとするともうすごいの出てきた。いつも大好きな今200SMA 超えましたね。おってことはじゃあもうここまでとかここまで行くかもしれない。おエントリーするんですか？しよっか。あすごい。いやもう大失敗したらどうしよう。買っ10万。今買った今もう買った。お買ったんですね。はい。3万、15万、20万、あ上がっためっちゃ上がった。ほらめっちゃ上がったほら、利確ターゲットまで行く。やばいめっちゃ上がったこれをここで突破したから入ろうっていう判断をしたじゃないですか。はいはいこれを下回って確定するんだったらもう切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ね。大体ここからの流れですけど、これ全部20の EMA に支えられてこう上が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SMA より下がったら切っちゃおうかな。 N자형 돌파 시 200이평선을 동시에 돌파했을 때는 승률이 더 올라간다는 점을 그녀는 적극 공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매매법은 RSI를 결합한 더블 볼린저 밴드 매매법입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로 추세의 위치를 판단하고 RSI로 그 추세 안에 남아있는 힘, 즉 모멘텀을 동시에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매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기존 외부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3으로 사용했다면 이 전략에서는 표준 편차를 2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 흐름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외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점을 형성합니다. 이후 다시 한번 가격이 밀렸다가 재차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만들며 외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다시 돌파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상승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RSI를 함께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는 오히려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건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그걸 밀어올리는 힘은 이미 빠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더 기다립니다. 이후 가격이 되돌림을 보이면서 파란색 내부 볼린저 밴드에 상단 밴드를 하향 돌파하는 순간 그 자리가 매도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은 모멘텀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세 구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손절선은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던 캔들 기준으로 외부 볼린저 밴드 상단선 바로 위에 설정합니다. 가격이 다시 그 위로 올라간다면 다이버전스 시나리오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익절은 손절폭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위치에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번에도 더블 볼린저 밴드 외부 상단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 후 중심선에서 익절을 했고 또다시 외부 상단선에 도달 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볼린저 밴드 외부 하단에서 반등 시 롱 포지션에 진입 후 최상단선에서 익절 후 다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해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듯 볼린저 밴드는 외부 밴드에서 중심선 쪽으로 추세 반전을 보일 수도 있지만 강한 추세가 나온다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블 볼린저 밴드는 위아래가 대칭적으로 똑같이 생겨서 추세 반전 지점과 추세 시작점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블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가 나올 경우 추세를 자동으로 감지해 타점을 알려주는 추세 더블 밴드를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숏 포지션 진입 지점으로 돌아와서 더블 볼린저 밴드는 안 보이게 하고 추세 더블 밴드를 켜보겠습니다. 추세 더블 밴드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파란색 밴드가 나오고 하락 추세에서는 빨간색 밴드로 구분해져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빨간색 캔들에서 중립을 알려주는 노란색 캔들이 등장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중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어 등장하면 이제 시장은 중립에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는 세밀한 시그널을 줍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던 구간을 보면 노란색 캔들에서 파란색 캔들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숏 포지션이 아니라 롱 포지션 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흰색 다이아몬드까지 표시가 되었습니다. 파란색 장대 양봉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점은 중심선인 가장 두꺼운 파란 선 밑으로 잡고 익절은 추세 더블밴드의 하락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하락 추세 중심선인 두꺼운 파란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색 캔들에서 노란색 캔들로 바뀌었고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흰색 다이아몬드도 등장했고 추세 더블밴드가 캔들 위로 이동하면서 저항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빨간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절만 해주고 숏 포지션은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볼린저 밴드 손실 구간이 추세 더블 밴드에서는 익절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색 캔들이 등장했고 더블 추세 밴드가 캔들 밑으로 이동한 지점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 지점은 가장 두꺼운 파란색 중심선 밑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하락 시그널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파란 밴드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고 노란 캔들이 나왔지만 중심선을 완전히 이탈한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절 지점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후 다시 파란 캔들이 등장하면서 2차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란 캔들이 등장했고 이번에는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려주는 빨간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기존 더블밴드는 익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비 1대2로 잡았지만 추세 더블밴드는 익절 기준이 명확하고 추세를 강하게 타면 손익비가 5배에서 10배 이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서 더블탑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더블탑 패턴은 피아나가 가장 중요시했던 고점 패턴 중 하나였죠. 그리고 추세 더블 밴드도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빨간 밴드와 빨간 캔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점은 더블탑 캔들 윗부분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상승 추세 전환 지점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이번에는 빨간 밴드가 저항 역할을 하면서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흰색 다이아몬드와 파란색 캔들이 나오면서 파란 밴드가 캔들 하단으로 이동한 지점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피아나의 더블 볼린저 밴드 매매법과 이 매매법을 업그레이드한 추세 더블 밴드 활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추세 더블 밴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